슬기쌤, 환자분들이 피부과에 오셔가지고 이제 여드름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들을 피부과에서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피부과에서 해주는 거 말고 집에 가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그래서 있어요. 이번에 피부과에서 여드름을 케어하기 위한 시술을 받은 후에 집에 가셔서 그 이후 어떤 홈케어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제 집에서 하는 생활 습관 때문에 치료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과에서 이런 시술을 받으셨을 때 집에서는 이렇게 관리해 주세요. 요거를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피부과에서 대표적으로 여드름 때문에 찾아가면 받는 시술을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어요. 우선 1번은 압출. 압출 가장 쉽게 많이들 받으시는 거고, 2번째는 스케일링이나 필링, 그 다음에 3번째는 아그네스랑 니드 고주파, 그 다음에 4번째가 이제 골드 PTT, 플래티넘 PTT라고 하는 시술인데요. 그럼 각각 이런 4가지 분류 정도의 시술을 받으면 집에 가서는 어떻게 케어를 해야 내가 이 시술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여드름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우선 처음에 압출을 받았다 하면 집에 가서는 어떻게 케어해야 해요? 맞아요. 피부과에서 이제 압출을 진행을 하게 되면 병원마다 약간의 프로토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뭐 바늘이나 아니면 레이저로 구멍을 뚫어준 다음에 안쪽에 있는 면포랑 피지를 제거를 하고 이제 집에 귀가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네. 압출은 아무래도 바늘이나 레이저로 모공을 열어주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틀에서 3일 정도까지는 붉게 약간 부풀어 오를 수 있다. 맞아요. 붉게 부풀거나 약간의 딱지, 피지, 찌꺼기 같은 게 나오는 거는 정상 반응이에요. 오히려 압출을 했더니 더 빨갛빨갛한 것 같아서 집에서 막 건드리거나 자극을 주는 거, 일단은 건드리거나 자극을 주는 건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자국이 보기 안 좋으니까 거기를 자꾸 컨실러 같은 걸로 메꾸려고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안쪽에 있는 피지 찌꺼기들이나 노폐물들이 원활하게 배출되는 과정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커버 화장을 하시는 거는 주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보습은 항상 피부과에서 늘 중요하니까 잘 해주셔야 되는데, 원래 내가 사용하던 스킨케어 제품이 크게 문제가 없었다면 그냥 그대로 압출 이후에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피부과에서 뭐 재생에 필요한 크림이나 연고 같은 거를 처방 받으신 게 있다면 그 제품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를 해주고 일상생활을 하실 때 압출 이후에는 피부가 좀 자극이 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뭐 필링이나 스크럽, 집에서 자극 주는 행동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압출한 부위에 왜 우리 부분적으로 동그랗게 이제 테이핑, 패치 붙이시잖아요. 그거는 괜찮은가요? 패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화농성으로 크게 골문 여드름 있잖아요. 막 네. 땡땡하고 고름 나오는 여드름. 오히려 그 부분에 패치를 붙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여드름균이 더 번식을 하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땡땡하게 골문 여드름을 패치로 억지로 눌러 놓으시는 거는 여드름 치료에 오히려 좋지 않고 더 곪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좁쌀 면포 같은 거를 압출을 해서 살짝 끝에 뭐 진물만 조금 맺혀 있는 정도다. 그런 부분에는 패치를 붙이시면 좀 재생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원래 내가 여드름 연고를 사용을 하고 있었던 상태다. 압출 부위에 여드름 연고를 찍어서 발라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여드름 연고를 여태까지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는데 이번에 처음 처방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압출 후에 붉은기가 진정된 3일 이후부터 여드름 연고를 그 자리에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술인 필링이나 스케일링 받고 그렇죠. 나면 진짜 홈케어가 좀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내가 이 상태로 집에 가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맞나 싶은 상태잖아요. 빨갛고. 압출 같은 경우에는 딱 염증 부위만 국소적으로 부분적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피부 상태에는 변화가 없는 반면, 필링이나 스케일링은 얼굴 전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각질이라든가 홍반, 뭐 붉은 거 이런 것들이 얼굴 전체에 다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링 이후 피부가 재생되는 기간인 2주 동안 2주 동안은 집에서 절대 스크럽이나
필링 젤이나 각질을 정리해주는 토너 패드 같은 거 이렇게 피부에 마찰을 줘서 각질을 제거하는 행동 같은 거는 2주 동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링해서 각질이나 노폐물 같은 것들이 조금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상 반응이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때 항상 보습은 잘 유지를 해주시는 거. 그래서 평소보다 보습제의 양을 조금 더 넉넉하게 해서 촉촉하게 발라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들 쓰고 계신 경우들 있으세요. 맞아요. 뭐 레티놀이나 뭐 피부 재생시키는 뭐 화이트닝 크림이라든가 뭐 이런 거 쓰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필링 직후에는 피부에 자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래 잘 써오던 기능성 화장품이더라도 필링 직후에는 장벽이 좀 약해져서 자극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피부가 재생이 된 이후에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니들 고주파, 아그네스 그런 시술을 받은 이후에 홈케어는 어떻게 하나요? 아그네스 니들 고주파라고 하는 방식은 실제로 피부에다가 바늘을 꼭 찔러서 아주 마이크로 니들을 삽입한 다음에 찡 하고 고주파가 맞아요. 나가면서 피지 주머니를 쪼그라뜨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데 바늘로 찔리기 때문에 피부에 미세한 구멍이 발생을 하고 네. 안에서 고주파 열기 때문에 이제 피지 주머니가 쥐어 짜지면서 그 안쪽에 있는 피지 찌꺼기들이 밖으로 배출되는 이런 반응이 발생을 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늘로 찌르는 과정이 있어서 피부가 약간 붉어질 수 있다. 근데 그 붉어지는 거는 하루 이틀 정도면 보통 진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붉은기 자체를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점점 피지 주머니가 쪼그라들면서 안쪽에 있는 피지 찌꺼기들이 자꾸 밖으로 나와서 하얀 고름 같은 게 여드름 자리에 맺히는 맞아요, 경우들이 맞아요. 있으세요. 대부분은 안에 있는 찌꺼기가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억지로 압출하실 필요는 없고 면봉으로 겉에 올라와 있는 피지들만 살살살살 제거해 주시는 정도. 그러면 겉에 피지가 올라와 있다라는 건 오히려 아그네스나 니들 고주파 시술이 효과가 있다라는 그렇죠. 증거네요. 그렇죠. 보통 첫 일주일 정도, 특히 1회차 시술 하신 다음에 아무래도 그때가 피지 주머니 안에 이제 잔여 피지가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1회차 시술 이후에 피지가 겉으로 올라오는 반응이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요즘 좀 많이 하더라고요. 골드 PTT랑 플래티넘 PTT 이 시술이 어떤 원리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이후의 관리법도 알려주세요. 골드 PTT, 플래티넘 PTT라 그래서 앞에 골드, 백금 막 이렇게 이름, 금속 이름이 붙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골드랑 플래티넘의 성분을 아주 작은 파티클로 쪼개서 얘네들을 피지 주머니 안쪽으로 흡수를 시키고요. 이 흡수된 금속 파티클과 레이저와의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피지 주머니 안에서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지 주머니 안에서 발생하는 열로 이제 피지 주머니 자체를 위축시키는 치료가 이제 PTT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런 피지 주머니를 쪼그라뜨리는 시술인데 앞서 말씀드린 그 니들 고주파보다는 아픈 거는 덜한 시술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금속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뭐 파티클이 막 따가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액상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느껴질 만한 입자가 있는 거는 아니라서 통증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이걸 흡수시키는 과정에서도 레이저 이후에 약간의 열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뭐 아파서 못하거나 그런 시술은 아닙니다. 그럼 얘는 사후 관리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어때요? 레이저 후에 유일하게 느껴지는 느낌은 약간의 열감. 이거 자체의 원리가 이 열을 이용해서 피지 주머니를 쪼그라뜨리는 거기 때문에 열감은 정상이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열감이 있는 상태에서 너무 과도하게 얼굴에 열을 올리는 활동을 하시는 거는 좋지는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음주를 많이 하신다거나 뭐 갑자기 안 하던 막 엄청 격렬한 운동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다거나 얼굴에 열이 많으면 염증이 가라앉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과도한 신체 활동이나
하거나 열이 많이 나는 활동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발열된 그 열감 때문에 피지 주머니가 쪼그라드는 원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술 직후에 이 열감을 내려주려고 일부러 막 이렇게 차갑게 할 필요는 또 없는 거예요? 그때 발생되는 피부 표면의 열감 정도는 목욕탕에서 열탕 정도 들어갔을 때 한 40도 있죠. 39도에서 40도. 그 정도의 뜨끈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느낌은 우리 목욕 갔다 와서 시간 지나면 이제 얼굴에 있는 열이 저절로 내려가잖아요. 네. 그 정도 속도로 열감이 떨어지는 게 정상 반응이세요. 그래서 일부러 레이저 직후에 막 아이싱을 한다거나 막 얼음팩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으십니다. 돈을 들여서 피부과에 와서 여드름을 없애는 치료, 여드름을 줄이는 치료를 했는데 홈케어가 잘못되면 다시 오히려 악화되거나 맞아요. 다른 여드름이 막 올라와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내가 받은 여드름 시술에 맞춰서 좋은 홈케어를 하셔가지고 시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연구하러 가볼게요. 스킨나이 연구소 다음에도 만나요. 안녕.